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반응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재자로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또 했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좀 경색 국면인 만큼 이번 방미 어떤 중재 외교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생각보다 이제 북한의 반응이 꽤 최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진폭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이제 미국도 조금 조정기를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속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눠본 유일한 지도자로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시진핑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게 되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뭔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해석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기 전에 또 오늘 또 그렇게 또 통화까지 하셨습니다. 25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최근에 사실은 이번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렇게 북한의 태도라는 것이 처음 보면은 이 미국을 크게 세게 흔드는 것 같지는 않고 남북 간의 관계를 굉장히 압박하는 형색이어서 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거는 해명하고 어떤 이 상황을 설명하기는 크게 까다롭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백악관에서는 단독 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갈까요? 만약에 이번처럼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남북 양쪽의 성명전을 벌이는 일이 없었다면은 아마도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됐을 텐데요. 네네. 지금 이제 갑자기 북한이 좀 태도를 기존에 좀 완화하던 태도에서 바꿔서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미국에게까지 좀 적대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우선 그동안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있었는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주목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에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은 무언가가 잘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네. 네. 그렇다면은 과연 그동안 잘 되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성명전 외에 북미 간에 또 접촉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미 간의 공조를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네. 그러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를 통보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또 보면은 북한이 2016년에 입국한 중국 북한 식당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을 송환해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에 이제 그저께부터 나온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 맥스 썬더 이야기와 이 태용호 공사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날이지만 김격안 제1부상이 맥스 썬더와 이제 미국의 북핵 해법에 대한 CVID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성건 씨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태도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남북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죠. 조평통 위원장이기도 하겠지만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태용호 공사 이야기를 다시금 개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 어젯밤이고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 오늘 아침에 다시금 북한 적집사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유경 식당에 있던 여종업원 탈북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CVID에 대한 그 반감을 드러내서 우리 드러낸 게 첫 번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상당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약간의 조정기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일정 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채널은 미국 간의 북핵 채널과 다른 채널의 다른 트랙에서의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16년 4월이지 않습니까? 유경 호텔 여정은 넘어온 게 2016년 4월인데 2016년 2월에 누가 그 통전부장이 되냐면은 김영철이라는 자가 그때 통전부장이 됩니다.
그 이듬해 2015년 12월에 김양근이라는 통전부장이 의문사로 해서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 달 후에 김영철이라는 자가 경찰 총국장이었죠. 요즘 우리 국민들 뭐 자주 봤던 인물입니다. 네. 그 인물이 이제 통전부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통전부장이 되고 나서 2달 이후에 유경 식당에서 여자부 사건이 벌어지고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노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김영철 씨로 봤을 때는 이 통전부장이 되고 1호 실책이고 꼭 해결해야 될 실책이 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두고두고 이 문제는 해결하리라고 했던 꼭 가시처럼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마침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모 언론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늘 조선 노동신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언론에서 했던 인터뷰 그거를 빌미로 쫙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봤을 때는 저는 두고두고 김영철 씨가 네. 이 남북 관계를 두고 본인의 이 정치 입지를 대단히 장난칠 노릇은 꾸준히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기획 탈북 논란도 있고요. 또 이 문제가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뭐 구체적인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부에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와 있는 북한에서 온 분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다시 북한에 송환한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체제에서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북한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고 본다면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과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태영호 전 공사인데요. 이제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특단의 대책을 취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북한의 태도 변화의 주된 요인이 태 전 공사의 기자간담회 발언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북한은 우리와는 정치 체제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특히 뭐 민주 체제도 아닐 뿐더러 이제 중국이나 다른 또 권위주의 체제와도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비난 자체가 사실 정치 체제 안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현재 북한 체제에서는 아마 당연히 이런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개인이 언론의 자유를 발언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우리 정부더러 또 못하게 하라는 것 자체 역시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북한이 정치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러한 요구는 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탈북자 문제와 이 태영호 공사 문제는 정부에서 이거를 재론 다시금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입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가장 좋다.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북한의 요구에 관계없이 우리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친 거에 대해서는 더 시간 재론의 여지 없도록 만들어야지 문제 제기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비핵화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어떤 측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벌써 우리 한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미국하고 미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를 시켜놨습니다. 성사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독립된 채널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일단 보면은 비핵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 틀은 독자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 사실 별로 필요 없어진 부분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북한 측으로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용도라는 것이 경제 지원과 실제로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이렇게 해서 세게 밀어붙여도 본인들이 손해볼 것이 없다.
라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또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을 했습니다. 또 탈북 문제도 북한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뭐 주말 사이에 딱 여러 가지 일이 네. 벌어졌는데요. 2명이 처음에는 뭐 소령급이라 그러다가 민간인으로 이제 확실히 최종적으로 밝혀졌고 그분들의 의사가 귀순 의사를 밝혔다까지 확인이 돼 가장 중요한 게 자유 의사니까는요. 네. 그분들이 넘어와서 어느 체제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명시적인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불편할 수 있죠. 뭐 지금 민감한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로 있긴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 정부는 매우 뭐라 그럴까요?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그냥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네.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굳이 전략적이거나 정치적인 고려를 두는 것은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북한군 소자로 알려졌다가 민간인으로 이제 최종 판결이 났는데 북한이 그동안에는 지위에 따라서 조금 대응 수위를 결정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민간인으로 확인되면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북한이 본인들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도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탈북한 그 개인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탈북했다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탈북한 인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번에 탈북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아마 신원조회나 이런 과정이 꽤 거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을 본다면은 앞으로 북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로 삼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이 예고했었던 핵실험장 폐기 행사 이제 예정대로라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북한에서 철로 보수 작업, 열차 시험 운행을 하는 그런 정황도 포착되고 있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작 지금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은 아직 접수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속내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 사실은 이 풍계리 핵실험장 이 폐쇄 조치는 사실 미국에 대한 카드였거든요. 미국의 이제 비핵화 조치의 그 의지를 보이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대한 카드였지 대한민국의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물론 뭐 대한민국도 당사자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전략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풍계리 폐기 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단지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초청하느냐 안 하느냐, 한국 기자를 초청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오늘 내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끄트머리 좀은 해서 같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굳이 이걸 안 보낸다고 네. 해서 위성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촬영을 하기 때문에요. 굳이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자가 가고 안 가고가 대세의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냥 약간 불편하게 해서 북한이 조금 우리를 괴롭히는 정도 수준이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취소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많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그 핵실험장 폐기는 어떤 합의 과정, 네. 남북 간의 합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간의 합의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취소를 하더라도 아마 큰 무리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더 큰 지금 시합을 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별로 남들이 납득하기 힘든 어려운 이유들을 대면서 이러한 본인들이 선의로 내세웠던 부분을 또 본인들이 뒤집기에는 지금 현재 명분이 많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